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테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한국 경제 영향 분석, 이걸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무디스의 조치도 있었고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신용도 변화,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게 2025년 5월이었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 여기서 한 단계 아래인 AA1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2011년에 S&P가 먼저 내렸었고 또 2023년에는 피치도 등급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번 무디스 결정으로 사실상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이제 미국에 최고 등급을 주지 않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3대 평가사가 전부요? 네, 그 원인을 좀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속 늘어나는 국가 부채 규모,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됩니다.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2배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빚이 늘어나니까 이자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더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한 가정의 빚이 너무 많아져서 신용점수가 깎이고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그럼 이런 미국의 상황 변화가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에 S&P가 미국 등급을 강등했을 때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10%나요? 꽤 컸네요. 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에 변화를 주고 결국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쪽도 좀 불안해질 수 있겠군요. 원달러 환율 말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어도 당장 원유 같은 걸 수입하는 비용은 늘어나는 그런 식이죠. 네, 이해됩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죠? 가령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실물 경제 영향도 중요하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게 결국 미국 내의 어떤 소비 심리나 기업들의 투자, 이런 걸 좀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소비나 투자가 줄어든다.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 소비가 줄면 당장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 판매에 영향이 갈 수 있고요. 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이게 되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공급망에도 간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경제의 닻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특히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그럼 미국 상황은 이런데 정작 한국 자체의 신용도는 어떤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주요 3사로부터 전부 AA 수준의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S&P는 AA, 무디스는 AA2, 피치는 AA- 이렇게요. 아, 아직은 견조하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신용도가 좀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다른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는 합니다. 오히려 반사이익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 예를 들어 계속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규모라던가 혹은 정치적 상황 같은 내부 변수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이 과연 다시 최고 신용 등급을 회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1년 S&P 강등 이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S&P 강등 이후 벌써 14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14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요? 네, 비유하자면 꾸준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획에 대한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수출 환경이나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계의 대출 금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기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산업 구조나 경쟁력 지도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